2부 대장 이슈. 예. 자, 대장 이슈 오늘도 어김없이 자, MBS의 배성진 PD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대장의 배PD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대장 이슈 네. 이게 나름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슈가 좀 많죠. 며칠째 하고 있는데 이게 1부가 정말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부가 좀 무겁다 보니까 2부는 그쵸. 좀 가볍고 진지하고 세계적인 이슈까지 포함을 하면 좋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2부 이거 이런 것이 있었냐, 이런 색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 피드백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제 주위에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의외로 저희가 지금 뭐 실시간을 많이 안 보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조회수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실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아니 어제 안 예, 그래도 저희가 어제 2부 뉴스 대장 이슈에서 곰 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반달곰 어디 갔습니까? 네. 지리산 반달곰. 예. 그 한 마리는 이제 사살을 했고 한 마리는 아. 지금 수색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잡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용인 씨, 우리 백군기는 우리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용인 씨 지금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네. 잡아야 되는데. 네, 사살보다는 이제 생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4분 전 뉴스인데 생포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직 용인 쪽엔 비가 안 오거든요. 아, 네, 그렇죠.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 또 폭염주의보였어요. 폭염주의보. 네, 곰이 이제 동굴 안에 좀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어두운 곳을 약간 시원한 곳을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용인 씨가 물론 그쪽 지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기 주민들 시민들이 사는 지역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주변에 천여 대 아파트 세대가 있다고 하니까 1000세대. 네, 1000세대. 1000세대. 1000세대로 곱하기 4만 하더라도 그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또 상가 뭐 해가지고 주택까지 하면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한 아유, 조심하셔야겠는데. 등산은 일단 자제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문자 발송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게 저 생포를 하겠다는 근데 생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근데 곰이 6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큰 곰은 아니네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어린 곰이래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잡아야죠. 그 죽이면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뒤늦게 보도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3평짜리에서 몇 마리가 살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게 농장이래요. 그러니까 웅담이라고 하죠. 음. 웅담을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장이라고 합니다. 아, 웅담이. 네. 그래서 일부 뭐 환경단체나 동물단체에서 웅담 꼭 먹어야겠냐, 그게 꼭 그렇게 건강에 좋냐라는 반응들이 많고요. 좀 안타깝다는 사연이죠. 아무래도 탈출했잖아요. 좁은 그렇죠. 또 곰이 얼마나 또 살고 싶겠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전 어렸을 때 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네.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음. 사살 말고 생포로. 하여튼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우리 첫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대장 자. 이슈 첫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라도 강주의 한 고등학생이 그 생전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이 학생의 시신 운구죠. 예. 장례식장 운구를 들기로 했다고 유족들이 주장을 해서가지고 파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운구할게요, 친구. 뭐. 내가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운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가해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야, 학교 폭력으로 죽었는데 네. 이 시신을. 지금 기사 나오고 있죠. 야, 네, 이거 좀. 목졸은 가해자였다고 지금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광주입니다. 광산 쪽이라고 하네요. 전라도 광주. 뭐 이게 보면은 뭐 그 이분은 그 자살한 친구는 팔각정 인근 산이죠. 예. 산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가해자인 거를. 그래서 유족은 발인 하루 전날 A군의 친구, 그러니까 이 죽은 친구의 부모로부터 영상을 하나 받았대요. 영상을 받았어요? 네,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는 이제 A군 자살한 친구가 자기 아들이죠. 폭력을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요. 폭력당하는 네, 모습이. 동급생인 B군, 아까 말씀드린 음. 그 운구한다는 B군이 A군을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목 조르고 때리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거를 본 거죠. 그런 영상이 나온 거죠. 야, 이거 왜 보냈대요? 네, 이거 보낸 게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의 어머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운구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예.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A군의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저 친구가 운구하면 안 된다, 저 친구 가해자 중 한 명이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아직도 학교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나 봐요. 존재하죠. 이거 되게 사회에서도 정부에서 많이 다뤄갖고 이거 거의 요즘에 그렇지 않은가 했었는데 지방은 좀 그런 게 좀 있나 보네요. 지방도 그렇고 뭐 수도권도 있고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오히려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만 하더라도 동기를 몰라요. 아, 학교 할 일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 학창 뭐 지금 현재도 중고등학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존재했나 보네요. 네, 결국 아. 유족은요 해당 예. 영상을 경찰과 학교에 수사 제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모는 이제 그냥 애가 자살했구만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영상을 보고 아 이게 학교 폭력 때문에 애가 자살했구나를 알게 된 거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면 안타깝면서 뭐 이런 거 보통 보면서 이제 좀 이걸 보고 있는 물론 청소년들이 저희 방송을 좀 잘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청소년들은 1388 번호로 1388이 어디죠? 청소년 상담 전화라고 합니다. 아, 학교 청소년 상담 전제. 24시간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1388 꼭 기억하셔서. 자, 혹시 모를 이게 학부모를 위해서도 아니면 저기 그 우리 청년들 아니 그 우리 학생들 네. 1388이라고 하니까 메모에다가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88 꼭 기억해 주고 학교 폭력 절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중 하나인데요. 사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지하철이죠? 이거 개찰구잖아요. 개찰구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하철 타고 내릴 때 저희가 반드시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개찰구라고 하는데 원래 공식 명칭 개지표기라고 합니다. 지표기. 네. 그런데 이제 몇몇 커뮤니티에서 이 개지표기를 보시면 좀 다르지 않나요? 뭐가 좀 달라요? 전 처음 보는데요.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건가요? 네, 마곡역이랑 마곡역. 건대 입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8년 전에 설치됐다고 근데 하는데. 왜 두 군데만 있어요? 건대 입구역이라? 네, 좀 독특한데요. 두 군데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SNS 화제가 되는데 왜 두 곳만 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아니 뭐 개찰구 뭐 방지도 없고 뭣도 없고 이거 뭐냐 이거 무임승차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네, 저걸 만든 이유가 첫 번째가 디자인 개선. 디자인 개선. 네, 두 번째가 승객 처리 속도 빠르게. 왜냐면 이렇게 가림막이 없으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 찍고는 넘어가는 거죠? 네네. 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적게 들고. 들겠네요. 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SNS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그럼 무임승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미래적인데 좀 그렇다. 그렇게 막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간색 표시가 나죠. 저기 보면은 예. 다시 사진 보시겠어요? 예. 네. 보면은 파란 색깔 그 화살표 있잖아요. 예, 그게 있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아, 바뀌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막는 것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이게 무임승차가 이제 이거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 SNS 화제가 됐던 이유가 예. 많이 못 봤잖아요, 이런 그쵸. 개찰구를. 예.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고요. 이 마곡역이랑 건대 입구역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 음. 때문에 SNS에서 한참 화제였습니다. 새로운 개 지표기가 나왔다는 거. 네, 무임승차 절대 하지 마시고 벌금은 30에 묻니다. 아이고 30만 원이나 돼요? 네. 아이고 어.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앞으로 테스트로 남겨놓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 SNS 지표기. 화제였어요. 자, 다음 소식은요. 바로 요즘 뭐 핫하죠. 핫한 얘기인데 광고 속 모델로 등장한 22살 여성이 화제입니다. 22살 여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가상인물입니다. 가상인물? 가상인간입니다. 인간. 가상인간이. 네. 가상인간이 SNS를 통해 팬층을 확보하고 실제 브랜드 홍보 모델로 발탁되는가 하면 현실과 경계를 허물고 있다라는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 사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네 번째 오른쪽 아래는 좀 약간 좀 티나긴 한데 첫 번째랑 세 번째 보면은 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저는 티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 같은데요? 네, 이 모델 이 가상 인물의 이름은 로지라고 합니다. 로지. 오로지라는 뜻의 한글 이름이고요. 아, 오로지에서 네. 로지. 사이더스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인간인데 로지가 출연한 광고 영상이 있거든요. 신한 회사 그 신한카드에서 만든 신한그룹. 만든 그건데 그럼 사이더스에서 개발했다고요? 네, 사이더스 개발했습니다. 그럼 사이더스 전속 연예인이겠네요. 네, 전속 연예인입니다. 이게 전에도 그 나무액터스라는 배우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마징가 제트를 갖고 있더라고. 마징가 제트요? 예, 마징가 제트 로봇 그걸 갖고 있더라고. 아니 그래서 사이더스에서는 이 신한 광고 전에 3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을 운영했는데요. 그 누구도
가상 인물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 옛날에 가상 AI 해서 아담 가수 유명했었잖아. 아담. 세기말 가수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네요. 저는 요즘에 저 얼마 전에 무슨 음. 강연을 하나 갔다 왔었는데 메타버스에서 가상 현실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관련해서 보통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지금 느꼈습니다. 네. 사람들 예. 반응이 말하기 전에 몰랐다. 아무리 봐도 사람 같은데라는 놀라운 반응이 아 일어났고요. 정말 사람 같은데 우리 옛날 아담은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사람이 같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설정도 했다고 합니다. 22살의 여성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야, 저희 인스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스타도 있어요. 네, 인스타 사진 보겠습니다. 야 팔로워도 보시면 엄청 많네요. 팔로워가 30.4천이니까 30만인가? 야 맞네요. 그렇죠. 30만 예. 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게 개설된 지 한 달 동안 전혀 가상 인물인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이야. 사진들 보시면 되게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로지 오로지에서 로지. 네, 뭐 컴퓨터 그래프 기반으로 뭐 인공지능까지 접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뭐 MZ 세대라고 아시죠? MZ 세대 네. 어떤 거죠? 뭐 저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생을 MZ 세대라고 하거든요. MZ 세대. 예. 그런 걸 겨냥한 겨냥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니 얼굴 딱 봐도 누가 봐도 동양인 얼굴이에요. 저희가 MZ 세대가 선호하는 얼굴이라고 와, 합니다. 이 컴퓨터가 이런 것도 해주고 야 대단하네요. 보통 뭐 사이버 가수 아담처럼 뭔가 특정 연예인을 모델로 두고 만드는데 이거는 특정 모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MZ 세대가 좋아할 만한 얼굴을 표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뭐 LG전자도 뭐 김레아라는 뭐 가상 인물을 뭐 도입한다고. 아니 LG전자도 뭐 있어요? 김레아라고 김래아?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으로. 이 연예인이에요 이것도? 네, 연예인입니다. 와. 아무래도 뭐 김레아는 뭐 LG전자다 보니까 광고에 뭐 섭외되고 그러겠죠. 와, 그 LG전자 광고를 다 싹쓸이 하겠네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LG 전자에서 그냥 LG 가구나 이런 건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가구는 가구, 뭐 LG 거라고 하는데. 전자가 더 유명하죠. 근데 전자도 이게 휴대폰이 없어졌고 그렇죠. LG 전자 뭐 광고 찍을 게 많을 건데 비싼 돈 안 들이고 자기네가 개발한 거 쓰면 훨씬 더 비용 절감으로 따지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사이더스는 이 모델을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전속 계약도 되게 웃기다 가상 인물인데.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한카드의 모델로 이제 발탁될 정도로 다양한 아무 광고주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 연예인 매니지먼트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맞추기 위해서 연예인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섭외할 수 있겠다. 바로바로 섭외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요? 그쵸. 아, 여기 전화 연결 정도는 안 할 수 있겠네요. 목소리 해준 사람이 있어야죠. 대신에. 있겠죠, 네. 이 목소리도 AI 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결합됐다고 하니까 이야. 뭐 충분히 뭐 안녕하세요 뭐 정도 구사가 되겠죠. 결국 이거 보면 로지 이걸 인해서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니까 앞으로 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반영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소식 넘어갈까요? 네. 자, 지금 또 중동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올 텐데요. 먼저 자기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잔인하게 살한 노부부의 사연이 보도됐습니다. 아니 아들, 딸, 사위까지 왜 살인을 했대요, 노 부부가? 네, 먼저 기사 사진 먼저 노부부의 사진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여기가 이란인데요. 이란. 네,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장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이것도 우리가 월드컵 중 한조잖아요, 그렇죠? 네. 이란. 네, 한 번도 맞습니다. 10년 동안 이긴 적 없다고 제가 언급했었죠. 네네. 그 이란에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네, 바로 그 쓰레기장에 남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이 노부부의 아들입니다. 아니 쓰레기장에서요? 네. 아니 그게 장에 발견될 정도면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조사하다가 그 부부, 이 아들의 부모님이죠. 두 노부부를 바로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물증이 뭐 심증이 있었나요? 네, 바로 경찰 조사에서 노부부는 시인했다고 합니다. 인정했고요. 바로 네. 인정을 했다. 인정. CCTV에도 이제 그 쓰레기 봉투와 가방을 수차례 옮기는 장면이 찍혔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노부부의 범행을 보면은 수법을 보면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줄로 묶어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뒤 네. 줄로 묶어서 살해했다. 네, 그 아들의 시신을 토막낸 다음에 좀 잔인하죠. 쓰레기 봉투 등을 담아서 그 도시 곳곳에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워낙 그게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한 이유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노부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폭력적이고 부모의 돈만 축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뭐 이런 행동을 몇 번이라도 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했는데 또 이제 여기서 조사 중에 충격적인 게 나옵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네, 이들의 살인 행각은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노부부는 자신들이 10년 전에 실종됐던 사위가 있거든요.
10년 전에 실종됐던 네, 사위랑 그 네. 실종 신고를 냈던 딸도 모두 죽였습니다. 야 10년 전 사건도 본인이 한 거라고 이것도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그 사위는 마약 그 딜러였고 술만 먹고 딸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게 너무 싫어서 죽였다고 하고 자기 딸도 술과 마약에 탐닉해 살았다고 이제 그게 싫었다고 죽였다고 했는데요. 들킨 거는 이제 뭐 증거는 없는데 10년 전이라 증거는 없는데 이분들이 털어놓은 겁니다. 내가 걔네들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인에서 결국 이게 걸렸군요. 똑같이 수면제를 먹이고 욕조에서 시신은 절단하고 똑같이 시내 곳곳에 이제 쓰레기 봉투를 버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가 되게 그 아파트에서 되게 다정한 부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또 반전이 또 있었군요. 주민들의 네. 충격적인 빠졌고 이거를 중동에서 흔히들 우리가 알죠.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명예살인. 네, 들어보셨죠? 그런 명예살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권 문화에서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또는 부인이 잘못했을 때 이런 그러니까 좀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뭐 나중에 살인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슬람권 문화권 내에서는 이것이 허용된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 이란도 이슬람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이제 지금은 그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슬람도 사람들은 그래 명예살인? 그 죽여도 되겠지 약간 이런 여론이 그런 수 네, 있다는 거네요. 잘못된 아주 문화죠. 네, 저희는 다음 소식 전하면서 다음 소식도 이런 거 관련된 거거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네, 소식. 또 다른 명예살인 관련된 건데요. 예. 이번엔 이란이 아니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한 18세 소녀가 사촌과의 결혼을 거부하며 도망쳤거든요. 야, 이번에 또 우리나라 또 월드컵도 한 주죠 시리아. 예. 가족에 이렇게 소위 명예살인을 당한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 볼게요. 예. 이 사진인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망토라고 천이라고 하죠? 뭐지 시인가요? 네. 어떤? 그 18세 소녀입니다. 아이고 예. 네, 좀 많이 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시리아 북부예요. 이 소녀가 남성 3명에게 끌려가 총살당하는 영상, 이게 영상인데 너무 잔인해서 제가 지금 사진으로 캡처했거든요. 이 영상인데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총까지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사촌과 결혼을 거부했다고요? 네, 왜 거부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그럼 사촌과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상 올린 게 심지어 가족이고요. 가족? 지금 보이시는 남자들 보이죠? 예. 아빠고 오빠라고 합니다. 이게 명예살인입니다. 그럼 이거 여기도 이슬람권이잖아요. 시리아도. 네. 이것도 명예살인 이런 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시리아 역시도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영상이 게재가 돼서 아마 법적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시리아 인권단체가 고소를 한 거거든요. 예. 네, 아마 뭐 수사가 진행되긴 하겠지만은 여기도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는 이것이 명예살인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살인이 네. 향후에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결과가. 네,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또 이거 말고도 뭐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 네, 이러면서 이런 명예살인이 좀 약간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 많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명예살인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문제가 되면서 같이 이 기사도 같이 끌고 왔습니다. 네. 자, 명예살인 참 이거 절대 안 되죠. 네. 그렇죠. 안 되는 사건이죠. 자, 넘어갈게요. 또 어떤 사건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많이들 접했을 텐데 지금 또 최근에 엄청난 뭐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죠. 예. 네,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을 보장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 50대 청소 노동자가 죽음에 네. 의했는데 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그쵸.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 기사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왼쪽이 그 청원이고요. 이 청원은 지난달 21일에 올라온 거고 21일 날. 네, 이 청소 그 노동자는 26일에 사망을 한 겁니다. 26일 날. 근데 이제 어제 재조명되면서 엊그저께 재조명되면서 이게 청원이 엄청 이슈가 된 거죠. 근데 보통 참여 인원이 이게 20만, 30만이 돼야지 청와대에서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20만 근데 명 아직 이상이요. 미비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거 같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도 않도록 휴게 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해 달라고 이 국민청원 내용이고요. 화장실 실제로 식사를 했나요? 네, 많이들 이렇게 경험담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쵸, 없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청원인이 휴식권을
우리 국민들도 이 청소 노동자들도 휴식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휴식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휴식권은 헌법에 없고요. 예. 그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복 추구권. 네,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뭐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대선 공약은 아닌데 최근에 5월달에 그 경기도 정책이 포함된 거예요. 자기가 휴식권을 꼭 챙기겠다, 만들겠다, 경기도 정책에 꼭 포함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준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예. 헌법에 뭐 행복 추구권, 무슨 권, 기본권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휴식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좀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무튼 이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되게 기쁜 소식이다라면서 많이. 이거는 괜찮은데 휴식권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 대선 공약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 청원은 어제까지 5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또 다른 폭로를 한 거예요. 예. 네, 폭로가 됐는데 그 여기 이제 지난달에 새로 그러니까 서울대 얘기예요. 서울대에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이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시험을 한 겁니다. 어떤 테스트 했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지금 보면은 뭐 보시겠습니까? 보면은 뭐 이런 테스트를 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이에요? 네, 필기 시험입니다. 아니 왜 필기 시험을 왜 봐야 돼? 학생들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금 30점이 써 있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아니 노동자분들이 시험을 왜 봐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가지고 약간 이런 것도 서러웠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학교 조직 뭐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심지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 쓰시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명백한 갑질이네요. 갑질도 그렇고 예. 좀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게 알려지면서 지금 청원이 폭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거 저도 가서 좀 눌러야겠습니다. 네, 눌러주세요. 저도 예. 눌렀습니다. 예, 예.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자, 뭐 빌런이란 말 아십니까 혹시? 빌런 네. 많이 들었는데 어떤 뜻이죠? 원래는 악당이란 뜻인데요. 악당. 최근에는 약간 무언가에 집착하고 특이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눈스크라고 이런 빌런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눈에 쓴 승객이 모습이 마스크를 눈에 쓴 승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사진을 보는데 왜 마스크를 우리 입 코를 가려야 되는데 왜 눈스크를 하는 거죠? 네, 오늘자 지하철 눈스크란 제목이 어제 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은 왜 눈에 쓰고 있어요? 뭐 눈 뭐 보기 싫은 게 있나? 뭐 이게 뭐 물어보진 못했죠. 너 왜 쓰냐라고 물어보진 못했는데 이게 포착만 된 사진이라서 화제가 됐는데 뭐 이게 딱 보면 그 경기도 1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1호선이면 이쪽 부천역이나 뭐 이렇게 쭉 의정부 뭐 음. 이쪽 가는 게 쭉 가는 라인인 것 같은데 도봉산 라인. 네. 그래서 뭐 눈과 이마를 덮고 있어 누리꾼들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다 눈스크냐 남성의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을 꼬집었다 하면서 이런 누리꾼들이 되게 발악을 한 댓글들이 많았고요. 뭐 이러면서 뭐 저희가 뭐 마스크 착용된 지 의무화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저렇게 하게 되면 저기 벌금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마스크 그쵸. 착용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댔기 때문에. 그쵸. 예, 예. 뭐 그래서 뭐 여전히 곳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고 했는데 최근에 지하철 빌런이라고 주고 유명했던 담배 빌런이라고. 그렇죠. 동영상 봤습니다.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전 궁금했던 게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기 지하철 가는 도중에 그 담배를 피고 그 뒤에서 말년데는 불구하고 뭐 욕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승객들의 제지에도 계속 폈다고 하네요. 저 사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되게 궁금해요. 제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불구속 입건됐다고 하네요. 불구속 입건. 네. 저 정도면 당연히 돼야죠. 입건 돼야죠. 뭐 또 뭐 네. 이른바 턱스크라고 하죠. 예, 턱스크. 네, 대중교통에서 턱스크로 했는데 이제 기사님이 버스 얘기인데 기사님이 턱스크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거 기분 나쁘다고 또 폭행까지 하게 되면 이거 형사입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에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야, 과태료 10만 원. 네. 저 정도면 10만 원 더 나와야죠. 저 이렇게 그쵸. 실내에서 담배까지 태우고 하게 되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예, 예.
많은 그 다른 승객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는데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뭐 대중교통 타면서 혹시 마스크를 안 쓰신 분 혹시 본 근데 적 있나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런 특수한 경우들은 거의 못 본 거고 제가 보기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못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마스크 때문에 싸운 승객은 근데 못 봤고 초반기 때 우리 코로나하고 초반기 때는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훈훈한 네. 장면 전 본 적이 있어요. 아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 어떤 할아버지가 마스크 아니고 그 뭐라 말해야지? 그냥 청 같은 걸 입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성 승객이 자기 가방에서 그 마스크를 하나 꺼내가지고 전달해 주더라고요. 아, 근데 그 네. 장면을 보고 그 주변 저도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천 가렸던 그분은 마스크를 깜빡하고 놓고 온 그쵸 거야. 그쵸. 그래서 옆에 챙겨준 거군요. 이게 마스크라는 것은 본인 건강도 있겠지만 타인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피해를 덜 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피해 주지 그 말자. 천을 가리고 네. 있던 분은 좀 너무 미안해서 그런지 그 지하철 보면은 그 구석 쪽 있잖아요. 그쵸, 예. 그 노인분들 앉는 쪽 거기 가가지고 뒤로 돌면서 이러고 근데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마스크 까먹은 것보다도 챙겼는데 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게 마스크 끈이 끊어져 갖고 아, 끈이 끊어져가지고. 끊어갖고 저도 당황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였을 거예요. 아마 마스크는 이게 다 필수 상황이기 때문에 다 챙겼는데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끊어지거나 해서 버려졌거나 그런 경우였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스크를 대중교통에서 안 쓰게 되면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쓰셔야 좋은 네. 백신이라고 하죠. 우리 MBS의 또 배성식 팀장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마스크 쓰라고 또 광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스크 썼는데 제가 좀 마스크를 쓰면은 그 열기가 넘어가지고 저 땀을 그쵸. 좀 흘려요. 아, 네, 예, 좀 예. 땀 흘리네요. 이런데도 제 마스크를 꼭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오늘 대장이 씨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